귀신 스티커 얘기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일명 복수 스티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검을 오르내렸더라고요. 일단 복수 스티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운전자가 예. 사실은 뒤에다가 귀신이 나오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에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귀신이 근데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해서 마치 보복 운전 비슷하게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켜게 되면 예. 그 불빛에 의해서 저 귀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차량 후면인데 그렇죠. 상향등을 켜면 저 스티커가 바로 뒷차 운전자에게 보인다. 네, 예.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창의적이고 특이하긴 한데 예. 저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사연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 어떤 그 거죠? 운전자가 예. 평상시에 이제 그 작은 차를 주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찰을 운전했다고 하죠. 그렇죠. 경찰을 예.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상향등을 켜고 보복 운전 비슷한 것에 피해를 당해서 운전하는 중에 소위 말해서 어쨌든 그 옆으로 배수구 같은 곳에 이렇게 빠질 뻔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얘기는 하나의 그 자기에 대한 호신 또는 자력구제 비슷한 시기에 보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그 음란한 것이라든가 욕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혐오감을 보낼 수 있는 도색, 표지 등은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이 30만 원의 소위 말해서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직결 심판을 청구한 이와 같은 사건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논란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이 예. 물론 저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인과관계를 따지게 보면 상향등 킨 운전자들이 더 잘못한 거 아니냐. 상향등 운전자에 관한 처벌은 그대로 도외시하고 예. 저것만 처벌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예. 뭐 이런 같은 이제 그 논란도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실제로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단 이 운전자는 스티커를 붙여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지만 먼저 위협을 한 거는 뒷차가 상향등을 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향등을 켠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뒷차가 상향등을 켠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 이른바 지난해부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것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뭐 밑에서 그 경고음 같은 거 우리 이제 빵빵거린다고 하죠. 예.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한다거나 바짝 붙이거나 신호를 어겨가면서 뭐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봐서 그것도 1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 상향등을 지나치게 앞차에 대해서 막 좀 심하게 밀어붙이다시피 했었을 경우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혐오감을 주는 거라고 지금 경찰은 어쨌든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했지만 예. 혐오감 자체가 대개는 일단 예로 들어있는 건 욕설이나 음란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에 저런 귀신 스티커도 들어갈지는 따져볼 여지가 또 있어요. 아, 이거는 경찰의 판단이군요. 경찰의 판단이지만 예.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아. 법원에서 이게 아니라고 볼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소리가 한 가지 남아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함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뭐 모르겠어요.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요즘 이제 뒷면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좀 심하게 비해서 밀어붙이거나 했던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보다는 경찰에 그 영상을 신고하는 게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한다. 예. 이윤객 교수께서 잠깐 자력구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보복하는 거는 우리 법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예. 심한 일을 겪으셨다면 가능하면 사법 절차를 이용해서 구제받는 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블랙박스가 없는 한 뒷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잘 팔리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문신 토시라고 하는 것이 또 잘 팔린다는 거죠.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처럼 되어 있는 팔에 끼는 그 토시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끼고서 운전을 하면서 겉에 보여주게 되면 빵빵거리지도 않고 뒤에 끼어들지도 않는다. 그냥 이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현재 그 도로 교통 질서의 한 단면이다. 소위 말해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끼게 되면은
문신이 있게 되면 마치 그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보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일종의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이 조폭 문신 이것도 사실 불티나게 현재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복 운전의 문제, 도로에서의 그 질서의 무질서, 결국은 이제 그 법이 먼저 우선이 되고 이것이 잘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예. 그 어쨌든 귀신 스티커를 처벌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정당성의 근거는 예. 소위 말해서 그 사적 응징과 사적 보복은 사실 중세 시대에만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근세에 형사차법 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이것은 다 법 절차에 맡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문신 토시도 그렇고 귀신 스티커도 그렇고 스스로 이제 방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됐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법 당국이 교통 질서에 대한 좀 예방과 계도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좀 적극적인 처벌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질서는 작은 질서부터 이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도로의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상당히 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상당히 사회 병폐적 모습이 아닌가 이런 보입니다. 사실 양보 운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신 토시의 경우는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신 토시라는 게 이제 예. 팔뚝에 예. 마치 진짜 문신난 것처럼 토시를 입으면 그렇게 얼핏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해당 규정 자체가 없죠. 지금 이제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래는 뭐 마음대로 뭐 개인이 자기 차가 일반 차량인데 마치 무슨 소방 차량이라든가 응급 차량처럼 붙이는 표지 예.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음란한 어떤 것들을 붙였을 때 도로교통법에 30만 원 이하의 벌과금이 가능하도록까지 규정이 있는데 예. 토시는 차에 직접 붙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입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뭐 상향등을 켰을 때만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뭐 그 팔을 내밀어서 그 상대방을 뭐 협박을 한다거나 주먹질을 한다면 모를까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가 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글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교통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야겠죠. 예. 그렇군요. 이제 무엇보다도 양보 운전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